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여기 이야기 핵심 논란은 이런 거예요. 전화로 상담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게 하자 한시적으로. 그거를 의협이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한의사협회는 받아들였어. 찬성한다고. 근데 문제는 확실히 그런 거야. 정치적 인물, 이 박치기 왕 최대집이 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사실상 당원이라고 해도 당직자라고 해도 충분한 놈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되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전화 상담 처방에 대한 것을 못 받아들이고 전면 거부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최대집은 그런 걸 못 받아들이죠. 최대집은 단상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그러니까 이 왜 반대하는지 그 속내에는 이 원격 진료를 둘러싼 이 의료 세력들의 갈등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정부에서 이제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원격 의료 사업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반대를 했고 한의사협회는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자의 이익이 달려 있는 거예요. 원격 진료 자체가 뭐 옳다 그르다 의료적으로 뭐 어떤 효과가 있다 부작용이 있다 이거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제 그 너무 투명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좀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정부는 알죠. 원격 진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거든요. 그게 딱 명시돼 있잖아요.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의협에서의 의구심은 이런 거죠. 첫 번째, 감기인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그러면 약국에서 약은 어떻게 받을 거냐.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정부에서 풀어줬거든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택배로 받는 게 안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택배로 받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감기인지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는 이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만 상담을 해달라고 한 건데, 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말을 하면 지금 대부분의 병원의 문제가 뭐냐면 의사와 병원의 환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병원 입장에서도 이게 영업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 영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코로나일 수도 있는 사람이 왔다 가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격으로 전화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의 입장과 의협의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알아보니까 병원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환자들은 사실 만성질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동일한 동일 처방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오는 사람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원 오기를 꺼려해.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익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한 대로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위험한 사람들이 안 오면 사실 한번 왔다 가버리면 2주씩 병원을 문을 닫아야 되는데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의협에서 지금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권 연장 싱크탱크를 보시면 알아요. 왜 의협 회장에 최대집이 당선됐는지를 알아요. 의사들 되게 무관심한 거야. 의협 회장이 누가 되든 나는 내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또는 환자 진료에 바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크라테스인가? 플라톤이 한 말이 있어. 그러니까 국민의 무관심, 그러니까 어떤 그 무관심이 결국엔 나쁜 지도자를 얻는다, 이런 식의 정확한 워딩은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겠죠. 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무관심하다 보니까 의협 전체가 이제 의사협회 전체가 마치 일병화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너무 이제 그 의학 분업을 실제로 쟁취하신 분이 누구죠? 이상희 대표님이시잖아요. 이상희. 의사이면서도 의사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신 그런 의사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기득권 싸움인데, 그러니까 이게 최대집이 회장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이 회장이 됐다고 하면 나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먼저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의 발표가 좀 신뢰감이 없는 게, 이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를 허용하자라고 이제 발표했던 정부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도 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대집은
나만 의사고 나를 제외한 모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 그런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왜 의사도 아닌 것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정부 공무원 중에 의사가 없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식약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의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본부장 그 정우경 씨인가 그분 예. 그 본부장도 서울대 의대. 굉장히 유명한 다 의대 나온 사람들이 의사들이에요. 최대한 근데- 너만큼 할까 임마. 근데 뭐 지만 의사인 것처럼 지 그렇죠. 아니고서는 결정을 못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어쨌건 진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향을 떠나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놈의 반대를 위한 반대의 나라에서 보면 언론이 그렇고 미통당이 그렇고 의협이 그렇고 잘 되는 꼴 못 보는 놈들은요. 내가 보기에 찬벌받을 거예요. 국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뛰어야지. 왜 국민을 위해서 뛰지를 않고 의사나 언론이나 정당이 자신들을 위해서 뜁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 나는 해체사회라고 봐. 정당도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해체사회라고 봐.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진짜. 어쨌건 거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기 오늘 방송 여기서까지 마치는데요. 오늘도 엄청나게 벌레들 막 들어오시는구만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탄핵 국면에서 인기 좀 끌었던 방송인데 초심을 잃었대. 우리한테 한 말 아니었어요. 그럼 잘못 누구한테 한 말이야? 읽으셨네요.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이야? 새날이나 몇몇은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가 지금 그렇다더라. 그런 이렇게 거였어요? 이야기하신 겁니다. 네. 참. 정리 끝. 아니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를 잘 쓰라는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은. 근데 그것만 딱 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왜냐면은 우린 탄핵 국면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방송했거든요. 초심 잃지도 않았고요. 뭐 초심을 잃어. 지금 똑같아. 내가 그 건물주의 갑질만 아니었으면 이거 옮길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이따가 남모지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남모지 하나요? 남모지를 지금 다시 옛날처럼 날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이사를 와서 나름 어제까지가 기한이어서 한 달 또 연장된 거잖아요. 저쪽은 아직 쓰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 월세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달 월세 때문에 남모지를. 아니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잖아요. 예. 몇 주 동안 내가 밤마다 짐을 날랐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간이 좀 남는 상황인데, 원래는 저녁 9시에 그 총선 나가시는 분들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다수가 대구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뭘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오늘 밤에는 10시 반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오랜만에 낮에 못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기사 이야기만 하겠어요. 이사 온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 하겠죠. 우리 양 PD 이야기도.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모아서 제가 이따가 남모지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최종훈님 월세 때문에 남모지 아니라니까요. 끊어줘도 돼요. 지금.